반갑습니다. 차트마파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후행성입니다. 보조지표는 후행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전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빨라도 내가 지금 보여지는 캔들 전 캔들에 나온 사항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지표는 거래량과 종가로 만들어진 기반이 많습니다. 누가 추가적으로 신호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시가, 고가, 저가까지 다 넣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지표는 종가 또는 거래량으로 만들어진, 아니면 거래량과 종가로 만들어진 보조지표가 많습니다. 여기 써 있죠. 과거 데이터 의존. 보조지표는 이미 일어난 가격 움직임을 기반에 계산된다. 신호 지연. 중요한 시점에 전환점에서 지표 신호가 늦게 나타난다. 되게 중요한 구간에서 신호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화살표 나오는 신호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나고 났더니 화살표가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지나가 났더니 내가 현재 거래하고 있을 때는 신호가 없다가 지나고 났더니 신호가 나오네. 신호가 나오고 나서 진입하려고 하니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손실이 나더라.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빠른 변화 대응 어려움. 변동폭이 클수록 신호 자체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이나 상황에 맞춰 설계된 지표는 다른 환경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특정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전에 내가 잘 맞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평선, 대중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이평선은 언제 나온 겁니까? 예전에 주식이 상승장이었을 때, 주식장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거잖아요. 그때는 너나 나나 진입하면 수익 날 때입니다. 뒤늦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집어넣고 버티면 수익 나는 장이었다고. 그때 나왔던 보조지표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왜냐? 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잘 작동했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제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조지표를 맹신을 하고 쓴다라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허위 신호. 보조지표를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손실이 나는 장은 변동성이 없는 횡보장이에요. 왜냐면 횡보할 때는 좀 그리면서 할게요. 보조지표가 언제 나오냐면 캔들이 종가가 나왔을 때 또는 거래량이 같이 입혔을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상승을 할 수 있게끔 캔들이 이만큼 나왔어. 볼 때는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죠. 그럼 보조지표에서는 이제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단 저항이고 하단 이제 지지대는 이제 박스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신호가 여기 중간에 나왔을 때 상단에서 저항받고 나니 신호가 나오자마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매도로 전환되는 지금 매도 시점에서 다시 중간에 매도가 확실히 되는 이런 구간에 매도가 또 나와요. 그럼 여기 아래가 지지죠. 그럼 상하단 지지 구간이잖아요. 신호가 또 나와서 또 매도가 들어갔더니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지. 이런 구간에서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되고 상승이 되려고 할 때쯤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늦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늦기 때문에 횡보장에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지. 단기적 가격 변동이 의미 있는 신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가격 변동에 의해서 신호가 잘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충되는 신호는 말 그대로 A라는 보조지표는 매수인데 B라는 보조지표는 매도예요. 둘 중에 뭘 믿지? 헷갈리는데 계속 충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와 상충되는 보조지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두 개, 세 가지가 일치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절한 지표를 선택해라. 아까 얘기를 좀 다시 이어가자면 이 신호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MACD를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잡을 때 맨날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이버전스는 이게 뭐 고가권이라고 해서 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MACD로 해가지고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얘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계속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도 다이버전스가 또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는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두 번 진입을 해서 손실이 났어. 보조지표에서 맞아서 뭐 잘 분석해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 손절, 두 번째 들어갈 때 손절, 세 번째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손실이 날까봐 진입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다시 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추격으로 따라 진입을 했더니 그때는 다시 또 상승으로 돌려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이. 이 신호를 도대체 어떻게 걸러내야 돼? 이거를 진짜 걸러낼 수 있는 거야? 이 신호를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때부터 사용을 하지 않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신호를 걸러낸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야. 왜냐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호를 걸러낸다? 어떻게 걸러낼 건데? 차라리 보조지표를 빼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걸러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 자체가 견고해지고 정갈해져요. 어차피 진입 자리만 잘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 자리를 어떤 진입 자리를 잘 들어갈 건지 연습을 하면 보조지표가 굳이 없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에 대해 위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세력이 쓰다가 버린 쓰레기다. 왜냐하면 이 보조지표가 너무 잘 맞아서 우리 모두가 보조지표를 쓰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에 반대되는 세력이 곤란한 상황을 볼 수도 있고 그 보조지표 때문에 세력이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는 기회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조지표는 보조적으로만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